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자,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마토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6일, 17일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1,036명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3.6%입니다. 자, 탄핵 소추 가결됐고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지지율 이런 거 조사 필요 없고요. 정당 지지율하고 정치 현안 조사,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한지 이거 질문 드려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보수 진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그 응답층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유승민 의원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네. 16.6%로 나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11.4%, 홍준표 시장이 10.1%. 여기까지가 이제 두 자리 순이고, 여러분들 그래픽을 보시는 대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네. 다른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비중이 13%나 되고요. 13%. 제일 그 눈에 띄는 것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 없다가 있네요. 없다. 예, 그 대목이 이제 23.6%로 꼽히고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범여권에 대한 조사이잖아요.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근데 유승민 의원이 1위,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1위 적합도를 보인 조사가 오랜만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에서 1위를 했던 적은 있는데, 네. 대선 주자에서 1위로, 그러니까 한동훈에 올라선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나오는 조사의 좀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이 1위인데 국민의힘한테만 딱 물어보면 그래도 유승민 아니에요. 뭐 홍준표 대표 시장이나 뭐 오세훈 이런 사람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 가기 전에 그럼 보수층하고 국민의힘만 국민의힘만 좀 짚어드릴까요? 보수층은 홍준표가 20.9%, 제일 높네요. 한동훈이 19.1%, 오세훈이 15.8%, 유승민은 여기에서 이제 5.7%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나오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또 가버리면 굉장히 2.5%로 유승민 의원이 적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24.4, 홍준표 23.8, 오세훈 21.9, 나경원 6.4. 어쨌든 당내 기반이 좀 저조하다라는 평가를 유승민 의원이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는 유승민인데 맞습니다. 보수나 국민의힘으로 가면 한동훈이나 오세훈, 뭐 홍준표 1위로 바뀝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참 완전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이제 중도나 그다음에 일부 이제 야권 지지 성향의 이제 응답층까지 포괄할 때 이제 그 지지층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좁혀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뭐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뭐 지난번에 전당대회 구도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이 대표가 당선이 될 때 60% 이상의 어떤 그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이제 축소된 측면도 있는데, 쪼그라들고 축소된 측면이 있는데, 전체 보수층이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로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과거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지지층 자체가 또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충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일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논란거리는 정리가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아주 극단적인 이제 보수층에서야 야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 두 갈등 구도에서 나는 아직도 윤석열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 대권 주자를 좀 지지하는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은 그러네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차기 대권 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이거는 뭐 한동훈은 배신자니까는 더 나는 지지 못하겠어 이런 흐름이 크게는 형성되지 않을 공산이 큰 건데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뭐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잡히는 그런 구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한동훈이 배제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수층 말고 중도층이나 또 이 야권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많이 봅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안방 지지도가 많이 낮아요. 상당히 낮아 5%.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데, 야 이거 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는 네. 언론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 이 배신자라는 지적에는 동의는 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나 보수층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미지, 네. 박근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그 이미지가 여전히 좀 각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인물 없다서 눈에 띄고요. 홍준표 시장 얘기도 좀 해보면 젊은 층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6070 인기가 많고 홍준표 시장은 젊은 층 인기가 많다. 이것도 사실 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존의 구도거든요, 원래. 예전에 있던 구도. 예. 그러니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의 후계자 이 어떤 구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원래 이 윤석열 전성기의 그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층을 좀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만한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홍준표 시장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뭐 이 젊은 층의 어떤 지지가 그때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홈페이지 뭐 있잖아요. 문답을 하는. 청년의 꿈? 청년의 그 홈페이지 이름도 청년의 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뭐 얼마나 청년의 꿈을 뭐 논하는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답을 하는 뭐 홈페이지 이름도 그렇게 질 정도면은 자기 어떤 확실한 브랜드를 밀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층한테 예. 그렇죠. 어필하겠다.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구도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젊은 층의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당한 여러 가지의 네.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구도에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편을 드는 네. 윤석열의 편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시계열로 쭉 이제 이 젊은 층 내에서 2030 층 내에서 홍준표 시장의 인기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가를 만약에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서 한번 뭐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 6070의 지지가 뭐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난번에 대표가 될 때랑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윤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최근에 또 뭐 탄핵 여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되고 하면은 이것도 일부 변동은 있을 변동 것이다. 있겠죠. 추세는 있겠죠. 뭐 유지가 되더라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고 이게 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 차기 대선 구도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구도 자체는 좀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예.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주로 이제 활동하는 20대들이 캐릭터화된 홍 시장의 모습을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뭐 있는 것 코카콜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캐릭터화가 된 것이거든요. 네. 혹은 뭐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이제 밈화가 돼서 밈. 홍 시장이 뭘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인지를 판단하기보다 네. 뭐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이나 혹은 뭐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홍 시장의 모습을 뭔가 좀 재미 요소로 받아들이는 20대 남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요. 실제 커뮤니티를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라는 네. 게 첫 번째가 있고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이
아직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그 부분. 응답한 20% 내용이 넘어요? 저는 좀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1등이잖아요 지금 거의. 다시 한 번만 그 인물들만 네. 좀 보여주시면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인물들이 뭐 얼마나 되느냐. 지금 한동훈 빼고는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조금씩 연결성이 있고요. 나경원은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네.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던 인물 혹은 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인물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동훈의 경우에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거 자유롭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탄핵 가결의 어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 쪽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취재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 국면에서 뭘 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담을 넘지는 뭐 못했긴 한데 표결에 참여한 거는 어쨌든 팩트 참여하지 못한 건 팩트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분도 이번 주에 인터뷰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좀 분노하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대다수의 유권자 마음에는 이재명은 담이라도 넘었지 당신들은 뭐 했냐. 이런 잣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응답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네. 뭐 적합한 후보 없다.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석 의원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본인도 대권 출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보수 후보로 지금 나와서 지금 몇 퍼센트 지금 받았다고 지금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손잡고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신당은 이제 보수죠 원래. 네. 지금도 보수고 한데. 중도 보수이죠. 네. 네, 뭐라고 하든 이제 보수는 보수인데 네.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뭔가 보수 재편을 구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뭐 안 좋지 않습니까? 상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이고 네.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게 되고 국회에 어쨌든 이제 이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이게 어떤 뉴스거리가 되고 놀라움을 사고 제가 이 얘기를 챗 GPT한테 하면 챗 GPT가 믿질 않아요. 믿질 않겠죠. 예,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믿질 대해서 않겠죠. 예, 가상 상황이라고 자꾸 네. 챗 GPT가 이해를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으면은 뭐 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걸 먼저 보여주면서 자세를 낮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기 대선 구도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의 방탄 전략에 지금 호응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맨 처음 한 게 배신자 색출부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어떤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재명 이야기. 네. 네. 모든 얘기를 다 이재명으로 연결하는 예. 만물 이재명설 예. 이걸로 하는 이제 요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런 상태의 국민의힘하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들은 개혁신당이니까 개혁적인 보수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것은 내란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입장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하고 뭘 같이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쉽진 않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인 국민의힘하고. 당장은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어려울 것인데 다만 이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떨어져 나온다든가 네. 뭔가 분리돼 나온다든가 못 버티고 막 예를 들면은 그 12명의 찬성파 중에 뭐 누가 난 이런 정당 너무 싫어요. 약간 분당 이런 게 된다면 예, 뭐 뛰쳐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뭐
지금 한동훈 이 전 대표가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대표를 그만뒀으면은 대선 이제 레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대선 레이스로 가려고 하니까는 그만두는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법원식에는 째깍째깍 돌아간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겠죠. 네. 굳이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재명 잡는 매는 여전히 나다 이 얘기를 보수층에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분명히 대선 레이스 가려고 할 텐데 과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못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의힘 빼고 보수 플랫폼 뭔가 있으면 이쪽으로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다양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코멘트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은 대선에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컨설팅을 또 막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구상이 있을 것인데 부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실현되느냐는 아주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보수의 알겠습니다. 예. 어떤 연합이나 이런 네. 어떤 나중에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봐야 되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계엄의 바다가 이미 펼쳐져 그렇죠. 있잖아요. 내란이요. 이 계엄의 바다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넘지 않으면 뭐 앞으로는 개혁신당에 있는 후보가 나중에 뭐 대선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똑같은 비난을 받겠죠. 자, 범진보 진영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박인식 에디터. 네, 범진보 진영에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 상대할 수 있는 그 대적자가 안 보입니다. 48.5, 뭐 압도적이네요. 네, 48.5%가 이재명 대표를 지목을 했고요. 예. 바로 이어서 김동연 경기지사 9.4, 김부겸 전 총리 7.4,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4%,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 이렇게 순이었고 여기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13.4%로 다른 이제 한 자릿수 후보들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 네. 국민의힘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진보층으로 일단 한정을 진보층. 해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73.4%까지 더 높아요, 어떻게?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나 혹은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층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진보 진영에는 이재명 독주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범민주당 진영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일극 체제다 이런 이제 평가 네. 평론가들의 언어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 평론가들의 언어가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 여러모로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총선 뭐 대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총선에서도 이제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총선 결과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승한 거지 않습니까? 대승했죠. 그러니까는 더더욱 이제 내부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 우위를 가지는 이런 구도에 균열을 낼 만한 이제 요소는 지금 없어진 상황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요런 결과가 나온 건 뭐 당연한 거여서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목하고 싶은 게 적합한 인물 없음이에요. 아, 또 없음 부분. 그게 없음 이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13.4인데 13%. 아까 이제 우리 범보수 보수정은 20% 넘죠. 1등이었어요. 예, 여기는 23.6%잖아요. 네. 예, 근데 예, 이게 굳이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아. 사실 범보수의 이제 후보들 불러줬을 때 적합한 인물 없다. 사실 범보수의 이제 그 어떤 이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쭉 있는데. 네. 박영식 에디터한테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은 뭐 고르겠어요. 박영식 못 고릅니다. 네. 박영식 못 고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적합한 인물 없다. 이거 골랐을 거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거 봐서는. 김일평 의원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쭉 들은 다음에 적합한 인물 없다. 이랬을 거거든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주로 이제 이 범보수 진영에 애정이 없거나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요거를 고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사람들 물어봤을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23.6%.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범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을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사람이 13.4%라 이걸 보면은 이 응답을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체가 전반적인 이 대선 후보의 어떤 이 지지 성향이 기울어져 있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범민주당 이 성향에 그러한 대선 후보 쪽으로 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데서 더 크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수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눈에 겁니다. 띄는데 결국은 이 판세 자체가 대선을 좀 빨리 한다 그러면 이 야당한테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에서 그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좀 짚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판 결과가 중요하지 사법 리스크 않다고는 이른바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재판과 관련돼서 네. 그 어떤 방어 논리를 가지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다수 언론들도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도 똑같다. 뭐 이제 동아일보 칼럼을 보니까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뭐 누구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뭐 과거의 일까지 이제 꺼내 와가지고 뭐 형수 관련된 그런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뭐 새롭게 다가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네. 이제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재판과 관련된 어떤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과 이재명은 똑같다라는 이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여당의 지적과 대다수 언론의 이 비호감 분위기를 어떻게 좀 탈피할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핵심이네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와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 내용이 과연 등치될 수 있는가 부분은 좀 전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윤석열 씨가 현재 이제 수사를 지연하는 행위를 넘어서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읽히고 있는 이런 네. 대목들이 언론이나 뭐 대다수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재판 지연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등가 교환될 수 있느냐. 보면과 좀 문제가 있다. 예, 이제 그런 대목이 있고 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뭐 당연히 네. 이제 박지훈 변호사께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치사하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대목은 어차피 판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지적은 뭐 여야 공이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법부에게 뭐 재판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야당 대표인 피고인에게 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검사 출신이나 법조인 그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오히려 더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양비론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트랙 재판이라고 하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나경원. 이제 동일하게 볼 거라면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양비론적 접근들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어떻게 좀 방어할 것이냐,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네. 김민하 이제 평론가. 저는 뭐 양비론도 좋고 다 좋은데 같은 거를 같다고 하고 다른 걸 다르다고 하고 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지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폐문부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안 얘기 하는 받는다. 건데, 네. 시간 끌려고 안 받는다. 서류가 송달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그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뭐 이재명 재판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받기야 받겠죠. 심지어는 의원실 찾아가서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받기야 받는 것이고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이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판단을 할 것이에요. 야, 이거는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다. 안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대선에서. 예. 저렇게 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우리가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로 판단을 받으면 그렇죠. 되죠. 선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야, 이거를 열심히 얘기를 해서 첫째 재판을 빨리 받도록 해서 대선에 아예 못 나오게 만들자. 못 나오게 해보자. 이게 목적인 거죠. 둘째, 이거를 같은 얘기로 만들어서 네.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자. 이 두 개, 윤석열의 이 탄핵을 정당화하자. 이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탄핵 지연은 이게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같지 않은 게 윤석열의 탄핵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윤석열 탄핵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 국가의 혼란이 길어지면 단지 대선 일정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혼란의 기간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똑같이 놓고 이 윤석열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요렇게 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사법부의 시간은 네. 사법부의 시간대로 뭐 물론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정치 네. 쟁점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너무 말씀 잘 주셔가지고 선거 때 되면 유권자가 판단할 거고요. 다만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는 네. 저는 뭐 어느 진영에서든지 간에 아니 뭐 누누이 지금 몇십 년간 들어왔던 얘기 정치가 사법을 흔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뭐 심지어 뭐 고위 재판 지연 태스크포스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뭘 성명을 전달하고 이런 움직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거 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선거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 네. 말이 정답 같아요. 네. 자, 내일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한테 투표할 것인가? 요 조사도 했네요. 우리 토마토 네. 참 별거 다 합니다. 이거 이제 내일 당장입니다. 내일 당장 치러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이 당장의 됐네요. 민심을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가 57.2%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27.3%고 개혁신당 후보가 3.7, 조국혁신당 후보가 2.5%, 진보당이 1.1, 그 외 다른 정당 2.3, 없음이 3.6, 잘 모르겠다가 2.3인데 이게 60대 이하 그리고 뭐 전 지역 중도 진보층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이 좀 우세하고요. 네. 70세 이상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우세해서요. 이제 요런 내일 당장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각 여야 공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당에 대한 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 TK 지역에 거의 48.9니까요. 거의 50%, 48.8입니다. 50%에 가깝게 민주당 후보한테 찍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 텃밭 이런 개념이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근데 여전히 이제 보수 텃밭이긴 할 텐데 이번 사태의 충격이 그만큼 이제 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여파가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민심에 대해서 항상 그 이제 계속 이제 어떤 보수적인 민심, 그 다음에 어떤 이 국민의힘을 이제 항상 이제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정당을 너무 지지한다. 뭐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어도 찍겠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이제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지역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꼭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은 어느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실예로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뭐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어떤 일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TK 지역에서 더 빠지고 뭐 이런 여론조사들도 빠졌던 적도 있어요. 크게 빠졌던 적도 했던 있어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발한 어떤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미 그 뚝이 무너진 지가 좀 됐습니다. TK 지역에서도. 그러니까는 원래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50% 60%씩 나와야 되는데 그 뚝이 무너진 지는 꽤 됐고 요건 꽤 됐고 지금 사태는 심지어는 이거는 정권을 내주는 게 맞다. 민주당한테 찍는 게 그렇죠. 맞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온 거고 이거를 더 연장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아직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요 유권자층은 이 언론과 평론가 용어로 얘기하면 짠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짠물만. 요 콘크리트. 그렇죠. 요 짠물 지지층만 남은 거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반응하는 자기 지지층에게 반응하는 게 요 짠물 지지층에 반응하는 요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짠물 지지층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춤형 메시지를 내고 짠물 지지층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를 보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이 영남에서의 이런 민심 위반을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짠물 말씀해서 짠물 그 내란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엄 그런 분들만 지지를 하는데 또 거기에 또 호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딱지를 떼는 것이 이제 급선무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사실 모든 의원들이 무릎 꿇고 나와서 석고 대죄를 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더 옹호를 하거나 두둔하는 격으로 지금 활동하는 의원들 모두가 어떤 생각인지 사실 전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선무인 것은 대선 후보를 낼 때 내더라도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과하는 게 일단 사과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뭐 철면피다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실제 치러질지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란 그 아까 계엄의 바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3당 합당이 있었던 과거의 군부 독재 잔재를 지우지 못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3당 합당과 관련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면서 특별한 사과도 없고 딱히 뭐 어떤 자성도 없고 반성도 없다면 이 내란의 잔재를 지우지 못한 내란 정당으로 영원히 남아서 오히려 더 우경화되거나 지역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가 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자, 끝으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박윤씨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래프상으로는 네. 이제 큰 차이점은 아마 없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민주당은 50.4% 그리고 국민의힘이 25.8%고요. 다만 아까 내일 대선 나오면 어떤 정당 후보를 찍겠느냐, 그 3위 정당이 좀 다릅니다. 네. 아까는 개혁신당이 3.7%로 세 번째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정당 호감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세 번째 5.5%였고 개혁신당이 4.3%였습니다. 진보당 1.2, 그 외 다른 정당 2.2, 없음이 약 10%에 가깝게 9.8%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군소정당 사안 중에는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당대표가 수감이 돼버려가지고 대표가 바뀐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혁신당이 현재 내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허은하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주도하는 쪽이 이제 이준석 계 당직자들이나 이제 의원들이 있다. 이제 의원 내지는 당직자들이 있다. 내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군소정당의 지지율 향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한번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좀 조국 대표죠. 조국 전 대표가 의원직 상실하면서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고요. 지금 개혁신당은 지금 좀 내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두 정당의 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직 뭐 이 두 정당의 미래를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섣부른 것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두 정당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있는데 당에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놓고 뭐 이렇게 좀 뭐 갈등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당을 누가 주도할 거냐를 놓고 지금 이제 벌어진 경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이 주도권 경쟁은 내부적인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키는 대권 주자가 결국은 쥐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가질 것 같다.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인 것도 있지만 개혁신당을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준석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당이냐 허은하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당이냐라고 물었을 때 전자라고 답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개혁신당의 내용 자체가 그 자체가 큰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이준석 의원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게 범보수 진영에 어떤 영향을 이제 주느냐.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볼만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실현되느냐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이제 요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죠. 지금 대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키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 길을 만들어야 될 대표가 이제 없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없어졌다, 이 나침반이 없어졌다 이렇게 비유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나침반이 없어졌으면 작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당이 그렇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큰 당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대번에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모든 조직은 이 좀 왜소해지면은 뭐 이 흡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끼리 잘 해볼 수 있다. 단단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론도 나올 수가 있는 항상 이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또.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내부의 논의나 이런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30초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이제 개혁신당의 마무리. 경우에는 그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마자 40대 기수론 띄우자마자 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당 쪽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준석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허은하계와 이준석계가 다투는 그림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간명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하던 시절에 왜 축출됐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당대표의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뭐 공격을 당하고 축출된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개혁신당에 대입시켜 보면 허은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심지어 허은하 의원은 비례의원 자리를 버리고 개혁신당으로 넘어왔고 맞아요. 지역구로 출마해서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도 다 날려버린 당대표의 임기 외에는 사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걸 따져본다고 한다면 당시의 과거 이준석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이준석 의원이 극복해내고 어떠한 또 방어를 하는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아, 박영식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